윤석열 대통령의 호통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다. 무슨 일일까?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가천에 있는 그 공수처로 가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나눈 이야기들 중에 지금 어제 이렇게 전해진 것도 있고 오늘 또 새로 전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한 30분,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1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 이 국회의원들을 취재를 하는 거죠. 기자들이 이거 무슨 브리핑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을 이야기를 취재를 하니까 후일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간저를 찾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들도 있었죠. 그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대충은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공수처나 법원 할 것 없이 다 좌파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 법원은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좌파 성향 서부지방법원에 법원 그 쇼핑을 했던 그런데 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해준 그 영장판사부터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뭐 이런 그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일부 법원을 장악을 하고 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오동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성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1시간 30분 동안 그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가 조용히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수처, 법원 등 할 것 없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내 생각엔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 말은 아니 이렇게 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공수처가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고 법원도 지금 보다시피 커넥션이 다 있는데 경찰과도 민주당과 다 내통하는 그런 커넥션이 지금 속속 다 드러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커넥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좀 여당이 나서서 뭔가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고 문제 삼을 것은 문제 삼고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참석자들에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년 반 더 해봐야 뭐하나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곳곳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법원, 공수처 등 할 것 없이 세력들이 드러났다. 남아있는 여러분이 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지켜달라. 뭔가 좀 행동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MBN 보도입니다. MBN이 취재한 겁니다. MBN이 그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취재를 했겠죠. MBN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석한 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나라가 좌파 커넥션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당이 뭐 하고 있느냐. 당에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상상황, 위기상황인데 당에는 왜 그렇게 모범생들만 있느냐. 이 모범생이라는 게 좋은 의미의 모범생이 아니고 행동할 때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그 입장은 일관되죠. 이재명의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초기부터 계속 탄핵을 외치면서 국정을 마비를 시키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투쟁해서 어떻게든 그 막아내야 되는 국회의원들을 막아내야 되는 수적으로 불리하다고는 하지만은 모두 투쟁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법안 같은 거 무더기 막 처리하는 것도 투쟁을 해서 막아내야 됐어야 됐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무차별 탄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여당 의원들 아닌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에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지금 이 상황, 그 관저에 치과에 있을 때도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 44명이 또 가기는 했지만 이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도 빤히 보이는데 좌파 커넥션이 빤히 보이는데 너무 행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호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호통치듯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사례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범생 같느냐. 좌파는 그렇지 않다. 조국 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렇게 결국은 탄압을 받았죠. 조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그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조국이 수사받았을 때 민주당은 조국의 입시 비리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문재인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다. 조국을 옹호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본인들이 큰 잘못이 있는 사람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좌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지금 우파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런 불법 영장 발부 그리고 불법 영장 집행 이런 건 처음 겪어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제 관저를 방문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그것과 달리 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야기하겠죠.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뉘앙스의 대화들이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와 있는 사람들과 달리 당 지도부가 뭔가 이 행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특검법 발의까지 예고된 것에 대한 배신감도 표출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뉘앙스가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소위 말하는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을 붙인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좀 약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내란 특검법을 내일 민주당 또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내란 외한까지 붙여가지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토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이제 이런 말을 남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떠났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긴급 비상위원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공개 위원총회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법원의 영장 발부, 체포영장 집행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당 차원으로 고발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의원들이 의사를 물었고 의원들은 네라고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질책에 따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조금 전에 이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 그리고 내일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특검법을 물론 뭐 명칭은 다릅니다. 이게 협상 안 됩니다. 협상 안 됩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이거를 내란 특검법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를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이 특검을 그 내란 특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막 그 진행을 하면서 대선 전국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일종의 뭐 블랙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권성동은 내란 특검법이 아니고 계엄 특검법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이 합의는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든 저런 특검이든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금 그 구검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미 구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죠.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고 하면은 기존에 진행을 하던 공수처 수사 같은 것이 이게 수사권 넘는 수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대통령이 인신이 지금 구검이 됐고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검을 또 한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했던 이 모든 뭐 영장 청구 발부 이 상태에서 그것을 수사 기록을 그대로 특검으로 넘겨주고 대통령은 구검이 돼 있고 지금은 특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 권성동 특검을 별도로 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이거 그냥 패만 보여주는 거죠. 이 권성동이 오늘 국회가 계엄 특검법에 대해 이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오늘 당 비상위원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해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 그리고 목이 메인 듯 두 차례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 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내란 위한 특검법을 막아야죠.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키면은
이것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이거 뭐 위헌적인 거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다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거기서 뭐 김상옥이나 이런 몇 사람 빠져나가더라도 3분의 2 가결이 안 되도록 막아서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서 여론에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이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을 우리가 또 발의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용당할지 박찬대 같은 경우는 당장 협상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신이 구금되고 나서 이런 것을 특검을 추진을 하려니까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외가가 강릉이죠. 강원도 강릉. 그래서 어릴 때 이 외가에 가면은 그때 동네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가 건성동이다. 그때 그런 게 알려졌었죠. 건성동의 지역구가 강릉입니다. 두 사람 다 60년생, 동갑이죠. 어쨌든 그런 친구, 오랜 친구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하니까 가슴 아프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특검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그거 말할 게 아니고 특검이 통과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론에 호소를 하든 원내대표니까는 이 당의 이탈을 막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을 맹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이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입니다. 안철수, 심지어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는 이야기죠. 어제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권성동도 이재명은 부패 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내란 수괴, 이 프레임을 씌워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요구도 아닌 것을 부패 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협박을 하더니 막상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이거 정말 인면 수심이고 소름 끼치게 뻔뻔한 사람이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재명과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죠. 선후배 사이인데 같이 고시 공부를 한 사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이재명 아마 그때 같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에게 또 미팅을 주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신문기사에 나온 적이 있죠.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의 친구이자 이재명의 과 선배인 권성동이 오늘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이게 그대로 수렁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또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